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바뀐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인데요. 경제민주화 국회가 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도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양당 지도부가 바뀐 후에 첫 임시국회. 그래서 각오가 더 남다르실 듯한데 핵심 모토는 뭡니까? 저희 새누리당은 그 지도부가 바뀌고 안 바뀌고 여부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국회 열릴 때마다 무슨 전략을 논의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이제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그런 내용들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 보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양당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부터 좀 확인을 해주세요.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법 폐지법, 그리고 국세청이 고액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금융정보분석원법. 이 세 가지 법안은 여야 간에 처리 합의된 게 지금 유효한 거죠? 지난번 그 양당 원내 지도부 시절에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다만 그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 또 일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처리가 안 되었는데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그 부분 내용을 잘 절충을 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가다듬어서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 정상화에 관한 국정조사,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이것도 주말 사이에 여야 합의가 끝난 겁니까?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정조사이고요. 주요한 내용들은 지난 5월 31일자로 양당 원내대표 사이 합의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주의료원으로 국한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진주의료원의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왔는데요. 지방의료원 전반적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누적되는 것 자체를 갖고 잘못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적자를 수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근데 반드시 적자를 수반해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보고한 바에 하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그래서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257만 원을 감면받아서 직원을 위한 병원은 아니거든요. 진주의료원이요. 진주의료원 직원이라 그러면 사실 공공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도 의심이 됩니다만은 그래 1,470만 원 내야 될 사람이 1,257만 원 감면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병원비를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 단체 협약에 자식들을 그 상속해서 그 시내 직장을 계속해서 승계할 수 있도록 직장을 상속하도록 그런 단체 협약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공의료를 빌미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데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남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료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공공분야라 그러면 당연히 시정돼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의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충하는데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걸쳐져 있는 지방의료인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언대에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증인으로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논의를 하게 되겠죠. 당 지도부에서 부르라 안 부르라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났고요.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다 있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못 부를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지 그걸 지도부에서 해라 마라 하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이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중앙국회가 간섭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게 홍 지사의 의견이기도 하던데 월권이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건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경상남도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그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관할 해야 되는 업무인 것이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서 예.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살펴보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는 이미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이고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이제 경제민주화 부분 중에 한 부분, 갑을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를 하자. 예를 들어서 갑을 관계 해결법에서 이제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도 강한 법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소송제도 가능하게 하고 또 징벌로서 손해배상도 3배나 강화하도록 하자 뭐 이런 주장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제민주화의 그 관해서 뭐 을 지키 그런데 을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다 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은 을만 있는 게 아닌데 을만 지켰어야 되겠습니까? 아하. 갑을 병정이 있으면 을보다 더 약한 병도 있고 더 약한 정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갑을 병정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켜가야 되는 것인데 다만 최근에 불거져 나온 남양유업 대리점 사안을 보면 예? 그게 을에 대한 횡포가 갑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정말 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 유통기한이 다 지나버렸거나 바로 하루 남기는 우유를 보급을 해주면서 그걸 팔아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팔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죠. 목표를 정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주면 그거 어떻게 또 팔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형태로 밀어내게 하는 모습들이 대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횡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는 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우리 당내에서도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당내 일각에서는 뭐 우리 야당보다 더 강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을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을 병정을 다 지켜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를 을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네. 그것이 지나친 제도가 되어서 갑까지 죽고 병정은 그러면 설탕도 없으시면 그럼 대한민국 을만 살아남고 갑하고 병정은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른바 속도 조절론 어느 정도 조절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속도 조절론이라고 해서 자꾸만 속도 조절을 한다니까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하. 수준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획일화된 정책을 뭐 체질하고 상관없이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무작정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그 얼마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되는 겁니까? 정책도 시대 여건과 경제의 상황, 국제적인 경기 동향 예. 이런 걸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럼 나온 이 을 지키기 법안은 좀 너무 강하다. 지금 맞춤형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적절하지 않다. 맞춤형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나온 방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방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가장 강한 집단소송제라든지 3배 정도 손해배상해주는 이런 법안 말입니다. 우선 그 3배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정도 지금 뭐 10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제가 대표 발의해서 그러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법입니다. 예. 한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나라 법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실손해배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최초로 하도급법에 18대 국회 때 그것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던 사람인데요. 예.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범죄 행위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 적용되는 그런 제도이지 무작정 아무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하. 다만 이 갑을 관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는 그 사안별로 봐서 돼야 되는 것이 무조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전부 징벌적 손해배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구체적 행위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 그것이 범죄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대리점 계약은 무조건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일률적 사고는 틀린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는 집단소송제 말씀하시는데 네. 집단소송제는 그 내용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고 획일화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증권거래 관련 법에 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예. 공실 허위라는 겁니다. 회계를 허위로 공시하고 예.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공시를 믿고 증권을 사고 팔았단 말이죠. 예. 나중에 그게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얼마어치를 사고 팔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원인은 동일한 사안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집단소송제도인데 갑을 관계는 여러 가지 유형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밀어내기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불법 부당 투약도 있는데
모든 부양특약 내용도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여기 또 그러니까, 맞춤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불관계 집단소송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죠.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논의가 아마 이번 국회에 돼야 하지 않을까. 그거 하라고 이런 상임위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건데 지도부에서 하라 하지 마라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야 될 이야기들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기조하에 새누리당이 임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위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을 먼저 만나봤고요.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장병환 정책위 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환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민주당도 당 지도부 새롭게 정비한 뒤에 첫 임시국회인데 어떤 모토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은 이제 기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과 유리되지 않는 생활 밀착형 정당, 특히 이제 의례의 아픔을 치유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지도부 일원으로서 국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 생활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을 지키기 정당이라는 구호를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내세웠는데 앞에서 김기현 의장하고 을 지키기 얘기를 많이 해서요. 그 얘기 좀 더 이어가 보자면 네네. 새누리당에서는 을만 지키느냐, 갑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다 모두 지켜야 되는데 을만 지킨다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갑이 죽고 그러다 보면 병정도 다 죽는다 이런 논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을 지키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 을 지키기 위한 그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경제사회 전체의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을 지키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예. 사실 우리가 개발연대로부터 쭉 경제 성장에 너무 우선을 두어서 추진해온 결과 예. 사회의 양극화도 심해졌고 또 시장 그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선시 되다 보니까 예. 결국 이 갑들의 횡포가 더 이상 이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갑을 관계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정책적 배제를 해야만이 우리 사회의 지속 성장과 지속적인 예. 발전이 가능하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은 을이 살아야 병정도 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병정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구분해보면 갑과 을의 개념으로 크게 나누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또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갑이 횡포 불었을 때 집단 소송을 하게 하는 법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서 3배, 심하게는 10배까지 가중 처벌하자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치다. 이것은 맞춤형으로 가야지 이렇게 무조건 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민주당에서도 모든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다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새누리당이나 우리 당이나 다 지난 대선에서 집단 소송제 도입을 공약을 했는데 이 어떤 그 갑의 불공정 행위가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미치는 그런 부당 행위에 대해서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갑이 그것에 부담을 느껴서 이러한 그 갑의 횡포를 부릴 동기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상황을 봐서 맞춤형으로 한다는데 그럼 동의하시는 건가요? 맞춤형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결국 갑의 횡포가 아주 빈발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여러 을에게 공통적으로 미칠 경우에는 집단 소송제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조금 애매한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얼마나 다수에게 미치는가 이런 기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결국 구체적으로 사안을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국정조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서서도 질문 드렸습니다. 공공의료 정상화에 관한 국정조사. 예.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우선 우리 민주당에서 이 진주 우려 폐업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국정조사를 주장을 했는데 새누리당에 잘 협조를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홍 지사가 이 여러 가지 폐업 원인이 이 강성 귀족 노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그 노조가 원인이 아니고 병원 측에 있던 관리 운영상의 문제였다는 것이 사실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따져보고 또 진주의료원 적자가 과연 그 왜 어떤 원인으로 났는지 그 책임도 좀 따져보고 특히 이 환자들 강제로 이 퇴원 조치시키면서 예. 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이런 그 비인도적 처사 문제. 특히 이번이 이제 진주의료원으로 대변됩니다만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니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10%에 불과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공공의료의 중추인 지방의료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반반을 보겠다. 근본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도출해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지사까지도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사실은 여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결의안까지 통과시키고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금 폐업과 관련된 조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결국 홍 지사가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시각차가 다른 것 같아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는 합의를 했지만 새누리당은 절대 이건 진주의료원에 국한한 조사가 아니다. 공공의료 전반을 보자, 전국을 보자는 거고 홍준표 지사도 이제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갸우뚱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진주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 차이가 있네요. 물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조사 자체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니까 예, 진주의료원에 국한시키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주의료원으로 대변되는 이 공공의료의 이 사태가 예. 다른 데로 확산되는 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도 정확하게 짚어져야 다른 지방의료원들의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로부터 출발해서 진주의료원에서 공공의료 출발해서 전반까지도 알겠습니다. 다루는 그런 생활 국정조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봐요. 홍준표 지사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의회가 지방일에 간섭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위임 사무냐, 지방 고유 사무냐 이런 그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지금 그러한 방향하고 또 그 실제 환자들이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지방의료원들이 문을 닫는 현실하고는 전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초 공약했던 대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 앞으로 어떠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겠느냐. 중앙의 일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월권이 아니다. 그 답을 우리가 도출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자는 건데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다른 건지 명확하게 나와서 알겠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6월 국회 여야 모두 저희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장병환 정책위 의장까지 만났습니다.